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부동산을 20년간 점유를 해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없다라는 내용인데, 그 이유는 뭘까요?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 현재법에 따르면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시효를 하려면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해가지고 자주점유라고 하는데, 이 자주점유가 필요한데 소유권을 취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타주점유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이제 중요 핵심 쟁점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올해 변호사 시험에까지 나왔나 봐요. 요 쟁점을 제가 한 두세 차례 실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이 쟁점으로 지금 다투고 있는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병이 매도인입니다.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도인이고, 자, 매수인은 을인데 계약 당사자도 나선 사람이에요. 을이. 그런데 을은 갑과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매수 자금을 갑이 을에게 이렇게 제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매수 자금이 2억 원이다 이러면은 갑이 을에게 2억 원을 제공하면서 X 토지 을 네가 사면 그거 내 거야 이렇게 약정을 한 게 바로 이제 신탁 약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04년 7월 8일 날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명법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이후죠. 당연히 2004년이니까. 따라서 부동산 실명법이 바로 적용되고, 자, 그래서 신탁자 갑이 을과 약정을 하면서 X부동산을 사, 뭐 을을 친구라고 하면 X부동산 사, 내가 돈 대줄게 2억. 그리고 이 X부동산은 갑 내 거야 라고 갑과 을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 이걸 바로 신탁계약이라고 하고, 을이 계약 당사자로 나서서 매수인으로 나서서, 그죠? 매수인으로 나서서 매도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삽니다. 그래서 04년 8월 9일 날 매매를 하고 04년 9월 9일 날 등기를 합니다. 요 매매 대금은 을이 이렇게 병한테 전달했겠지만 갑이 을에게 준 돈이었죠. 자, 그런데 자, 이 문제를 보면은 신탁을 알고 있는지 불분명하다라는 문제로 나와요. 갑과 을 사이에 신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갑과 을 사이에 신탁 계약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근데 대체로 실무에서는 계약 당사자로 나선 사람이 을이기 때문에 병은 이렇게 신탁 계약 사실을 일단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신탁을 알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자, 문제를 이렇게 낸 이유는 판례 사안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판례 사안에서 그런 걸 언급해서 그래요. 요 판결이.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시효 가능성을 물어봐요. 여기서는 갑의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을과 갑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X토지를 을 명의로 산 다음에 을이 나서서 이 X토지를 을이 갑에게 전달해서 계속 점유를 합니다. 등기 이후에. 등기는 2004년 9월 9일 날 했고 9월 9일부터 점유를 시작해서 현재 기점으로 하면 20년 넘었죠. 그렇죠? 자, 민법 245조 1항에 따르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인하게 20년간 계속 점유하면 어떻게 돼요? 취득시효가 인정됩니다. 점유 취득시효라고 하죠. 점유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점유 취득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 요건을 충족했는지, 자, 문제에서 보면 평형 경원하기 20년간 계속 점유는 뭐 당연히 전제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보셔도 알겠지만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추정이 되거든요. 소유 의사도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추정이 되는데 이게 번복이 된다는 거죠. 왜 번복이 되느냐? 소유의 의사는 보통 권원으로 판단합니다. 권원. 요 갑이 매수인이다라고 치면, 그리고 매수인이 점유했다. 그러면 산 사람은 당연하게 소유의 의사가 있겠죠. 이렇게 매매 이런 권한을 가지고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판단한다는 거죠. 매수인이야
돈도 줬고 매수했다고 생각하니까 소유의 의사가 있다고 보겠죠. 자, 그런데 이 사안을 가만히 보시면 소유의 의사가 갑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갑은 소유의 의사가 없다. 소유의 의사가 없으면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다. 이 같은 말은 타주점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유 의사가 있는 건 뭐라고 그래요? 자주점유라고 합니다. 자, 근데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 자주점유여야 되는데 이 사안은 타주점유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갑의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요 대법원 판결이. 자, 그러면은 왜 타주점유일까? 자, 이거는 지금 계약명의 신탁이긴 한데 매도인 선의인지 악의인지, 그죠? 신탁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불분명하다. 그래서 선의인지 악의인지가 불분명하다라는 문제를 냈어요. 불분명. 자, 그러면 선의와 악의를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병이 선의인 경우, 병이 악의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병이 선의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 신탁이 되죠.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 신탁. 자, 이거는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 단성가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은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가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 신탁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 보호를 위해서, 매도인이 모르니까요, 신탁 사실을, 매도인 보호를 위해서 매도인 병이 이 사건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수탁자, 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걸로 처리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어때요?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강행 규정입니다. 부동산 실명법 4조 2항. 어쨌든 4조 자체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신탁 계약 자체가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건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달라고 할 수가 없죠. 부동산 실명법 이후에는 어쨌든. 그래서 뭐예요? 타주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도인 선인 경우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매도인 악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매도인 악의인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 4조에 따라서 신탁 무효. 요 신탁 무효. 요 4조 1항이에요. 그다음에 4조 2항 본문에 따라서 물권 변동도 원칙적인 무효입니다. 그죠? 물권 변동이 유효가 되는 경우는 매도인 선의 계약 명의 신탁이 있어서 물권 변동이 유효가 되는데 그건 이제 수탁자 소유가 된다는 거죠. 요거는 4조 2항 단서 또는 후문 거기 나와요. 자, 그런데 악의인 경우에는 알고 있는지 불분명하다고 그랬는데 매도인 병이 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원칙에 따라서 신탁 무효, 물권 변동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이 그대로 병한테 있는 꼴이 됩니다. 소유권이 병이에요. 갑은 병의 소유권을 찾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계약 당사자로 나선 사람은 병과 을이지 갑이 아닙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뭐예요? 신탁자인 갑이 소유권을 찾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계약명의 신탁이 있어서는 신탁자가 신탁부동산을 20년간 점유를 해도 취득시효가 인정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현재법에 따르면. 자, 그래서 갑의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예를 들어서 매도인 병이 선이라면 소유권자는 누구예요? 수탁자 을이죠. 그죠? 수탁자 을이에요. 그러면 갑은 취득시효를 누구한테 주장해야 돼요? 소유권자인 수탁자 을에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죠. 타주점이라서 취득시효 인정 안 되고. 자, 그러면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자는 그대로 병이죠. 그런데 병과 갑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죠. 따라서 갑은 뭐예요? 소유의 의사가 없어요. 결국은 타주점입니다. 그래서 갑의 취득시효 주장 가능성은 인정될 수 없다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